17일 밤 창원시 마산 회원구에서 규모 2.3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지진 규모는 크지 않았지만 주민들이 놀라 건물 밖으로 나오는 등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언제 어떻게 발생할지 몰라 더 위험한 것이 바로 지진입니다. 경남 지역 대피시설 현황과 지진이 발생했을 때 대응법까지 정책 브리핑에서 짚어봅니다. 삼선에 도전하는 박종훈 교육감이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현직 교육감과 중도보수 단일화 후보의 양자구도 속에 다자경쟁 후보 출마 여부가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양산 물금역 KTX 정차가 확정됐습니다. 양산시는 주민들의 최대 수건 사업인 물금역 KTX 정차와 관련한 브리핑을 열고 추진 상황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경남 뉴스입니다. 창원시 마산 회원구에서 규모 2.3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지진 규모는 크지 않았지만 주민들이 놀라 건물 밖으로 나오는 소동을 빚기도 했는데요. 주민들은 여진이 발생하지 않을까 불안한 마음으로 밤을 보냈습니다. 표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창원의 한 마트 내부 CCTV 화면입니다. 계산대에 있던 가게 주인이 황급히 건물 밖으로 뛰어나옵니다. 밖으로 나온 뒤 주변에 사고가 없었는지 이곳저곳을 둘러봅니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건물이 흔들리면서 당황한 일부 주민들이 집 밖으로 나오자 그제서야 지진임을 알아차렸습니다. 침대에 누워 있는데 뭐가 위에서 그냥 뭐 한마디로 말해서 그냥 그 가스통 같은 거에서 쾅 때리는 소리 있잖아, 그지? 그냥 이 집 빵꾸 나겠다 그냥 하시면 그 정도로 그냥 크게 들렸어요. 17일 밤 11시 33분쯤 마산 해운구 동쪽 2km 지역에서 규모 2.3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이 정도 규모는 실내나 고층 건물에선 진동을 느낄 수 있고 정차 중인 차량에서도 약하지만 흔들림을 느낄 수 있습니다. 사람이 느낄 수 있을 정도의 지진에 잠을 설친 주민들은 여진에 대한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어저께 여기 없었는데 오늘 아침에 오니까 여기가 뭐 진원지라고 그러더라고요.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여러 말씀을 하시던데 앞으로 더 걱정이 됩니다. 지난밤 창원 소방본부에는 진동을 느꼈다는 신고 전화가 230여 건이 접수됐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나 재산피해는 없었습니다. 지진 규모가 크지 않았지만 예고 없이 찾아온 지진에 주민들은 놀란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보신 것처럼 창원에 갑작스럽게 발생한 지진에 밤잠을 못 이룬 시민들이 많으실 텐데요. 이렇게 지진은 언제 또 어떻게 발생할지 몰라서 더 위험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소에도 미리미리 대피 요령을 익혀두는 것이 중요할 텐데요. 네, 오늘 정책 브리핑에서는 경상남도 재난안전관리과 전화 연결해서 재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피 방법 등을 짚어보겠습니다. 경상남도 재난안전건설본부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남도청 자연재난과 자연재난2 담당 사무관인 박지근입니다. 네, 지진 규모에 따라 다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알아둬야 할 지진 대피 방법이 있을 텐데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지진 발생으로 인해 건물이 크게 흔들리는 시간이 길어야 1, 2분 정도입니다. 그 시간 동안 낙하물을 피할 수 있도록 건물 안에서는 탁자나 책상 아래 등 몸을 보호하고 진동이 멈추면 화재에 대비하여 가스와 전기불을 끄고 출구를 통해 안전하게 밖으로 대피하면 됩니다. 네, 갑자기 이렇게 밤에 지진이 발생했을 때 어디로 대피하면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경남의 재난 대피 시설은 현재 어떻습니까? 네, 우리 경남에는 지진 발생 시 임시로 몸을 피하고 안내를 받으실 수 있도록 지진 5개 대피 장소가 652개소 지정되어 있습니다. 주로 학교 운동장 같이 야외에 넓게 개방된 공간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지진 피해로 당장 귀가가 어려우신 경우에는 임시 주거시설로 이동하셔서 구호 조치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지진이 자주 발생하다 보니 한반도도 이제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말이 있습니다. 경남 도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요? 네, 이 자리에서 상세한 장소나 상황별 대피 요령을 모두 말씀드리기는 시간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진은 아직까지 사전 예측이 불가능한 재난이므로 도민 여러분께서는 평소에 국민재난안전포털 홈페이지나 안전디딤돌 앱을 통해서 행동 요령과 주변 대피소 정보를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도에서도 지진 대비 공공시설물 내집 보강 등 시설물 안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경상남도 재난안전건설본부의 박지근 사무관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언제 어떻게 발생할지 모를 재난은 사전에 준비를 해두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주변 재난 대피시설부터 대피 방법까지 꼭 미리 익혀두셔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정책 브리핑이었습니다. 경남도 교육감 선거전이 본격적인 닻을 올렸습니다. 박종훈 교육감이 3선 도전을 공식화하면서 현재 교육감 선거는 현직 교육감과 중도 보수 진영 단일화 후보의 양자 구도인데요. 다자 경쟁이 변수로 남아있는 가운데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경쟁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권정숙 기자의 보도입니다. 박종훈 경남도 교육감이 3선 도전을 선언했습니다. 박 교육감은 18일 경남 선관위를 찾아 예비후보 등록 서류를 제출하는 것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교육청 앞에서 서포터즈와 함께 출마 기자회견을 연 박 교육감은 경남 미래교육의 마무리를 위해 출마를 결심했다고 밝혔습니다. 3선 불출마 번복에 대해서도 고심 끝에 내린 결정이라며 도민에게 사과했습니다. 코로나로 해서 우리 아이들의 피폐해진 교육 환경, 이것의 교육 회복이 저는 가장 급한 과제라고 생각하고요. 이 미래 학습 시스템을 이제 완결해야 되는 중요한 과제가 또 하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지를 받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더 낮은 자세로 다가가겠습니다. 박 교육감이 출마를 공식 선언하면서 교육감 선거는 박종훈 교육감과 김상권 중도보수 단일화 후보 간 양자구도가 됐습니다. 현직 프리미엄과 인지도가 있는 교육감과 교육감 선거 첫 단일화 후보 모두 자신감을 내비치는 가운데 관건은 변수입니다. 단일화 경선 잡음에 불복하거나 진보 진영 측에 출마 불씨도 남아있어 다자구도가 된다면 표심은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게다가 정치색을 배제하는 교육감 선거지만 얼마나 중립이 지켜지는지도 지켜봐야 합니다. 본격적으로 닻을 올린 교육감 선거. 어느 때보다 치열한 경쟁이 예고되는 가운데 박 교육감의 출마로 경남교육청은 부교육감 운영체제에 들어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정숙입니다. 다시 일상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옥죄어왔던 사회적 거리두기가 2년 만에 막을 내렸습니다. 모임 인원수, 영업시간, 영화관이나 야구장에서의 음식 제한, 박탈당했던 자유를 드디어 되찾았죠. 딱 하나 남은 건 마스크 착용인데요. 실외 마스크 의무 착용도 이르면 2주 후부터는 해제될지 모릅니다. 또 25일부터는 코로나19가 2급 감염병으로 하향 조정될 텐데요. 한 달 후인 5월 말부터는 확진돼도 격리하지 않은 채 일상 속 치료가 원칙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얘기는 직장인의 유급휴가나 재택치료 지원금 등이 없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게다가 검사비와 치료비 지원도 줄어들면 환자 개인의 부담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형평성 논란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2년 만에 되찾은 자유를 제대로 누릴 수 있을지는 각자의 개인 방역에 달려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겠죠. 지금까지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지난달부터 업무를 시작해 서부 경남 바다를 책임지고 있는 사천해양경찰서가 지난주 개서식을 갖고 공식적인 출범을 알렸습니다. 지역민들의 오랜 염원이었던 만큼 앞으로의 역할에 많은 기대가 걸려 있습니다. 허준원 기자입니다. 하나, 둘, 셋! 힘찬 구령과 함께 흰천을 걷어내자 사천해양경찰서 현판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서부 경남의 바다를 책임지는 사천해경이 본격적으로 출범하는 순간입니다. 김부겸 국무총리와 정봉훈 해양경찰청장, 하영재 국회의원 등 여러 내빈들이 개서식에 참석해 서부 경남의 해양 안전을 당부했습니다.
경남 서부 해역엔 전국에서 해양 치안 수요가 가장 많은 곳이라고 들었습니다. 해양경찰서의 부재 때문에 오랜 불편을 감내해 주신 사천 남해 하동 고성의 지역 주민 여러분들께 큰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곳은 충무공의 정신이 어린 바다입니다. 사천 해양경찰서 모든 직원은 충무공의 후예라는 점을 잊지 마십시오. 바다 가족을 섬기고 이 바다의 안전을 확보해 주십시오. 사천해경 종합상황실에서는 업무 보고도 이루어졌습니다. 관할해역과 경비함정 현황, 해상 현장 상황 등에 관한 질의 응답도 화상을 통해 진행됐습니다. 지금 제일 P86함에 주어진 제일 큰 임무가 뭐 어떤 건지 조금 소개를 해주십시오. 저희 함정은 관할해역 내 조업선, 다중이용선박 안전관리 등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를 위한 해상치안 활동을 주 임무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사천과 하동, 남해 등 서부 경남 지역 약 771제곱킬로미터의 해역을 맡고 있는 사천해양경찰서. 지난달부터 활동을 이어오고 있는 사천해경이 본격적으로 출범하면서 업무에는 박차가 가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SCS 허준원입니다. 경남에서는 지난 17일 하루 동안 모두 2,364명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주말이라 검사 수가 줄어든 이유도 있지만 연일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지역별로는 모두 1,000명 아래로 크게 줄었습니다. 창원이 702명, 거제 336명, 김해 304명, 양산 217명 등의 순입니다. 16일부터 17일까지 이틀간 사망자는 10대부터 70대와 80대, 90대까지 모두 6명이 발생했습니다. 한편 경남의 코로나19 예방 접종률은 2차 접종까지 완료한 사람이 전체 86.2%, 3차 접종은 63.8%, 4차 접종은 0.8%입니다. 10년 넘게 이어졌던 KTX 양산 물금역 정차가 현실화됐습니다. 김일권 양산시장은 18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르면 내년 초 물금역에 KTX 정차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시장은 이를 위해 국가철도공단과 시설 개설 공사를 위한 위수탁 협약과 관계시관과의 승인 추진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공사 기간은 1년 10개월이지만 최대한 앞당겨 시설 개량 공사 뒤 국토부의 승인을 받게 되면 물금역에 KTX가 정차하게 됩니다. 양산시는 시의회와 지역 정치권 등과 함께 2010년부터 국토부 등 정부에 KTX 물금역 정차를 요구해 왔습니다. 울경 메가시티 출범에 발맞춰 입지적 장점을 극대화시키고 사통팔달 교통물류 중심 도시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창원시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18일 농식품 수출과 저탄소 식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과 농식품 해외 시장 개척, 먹거리 통합 정보 시스템 구축 등의 상호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김해시가 사회적 거리두기 종료에 맞춰 18일부터 김해 봄 캠핑 SNS 이벤트를 엽니다. 다음 달 22일까지 김해 생림 오토캠핑장과 가야랜드 달빛 야영장, 천문대 오토캠핑장을 찾는 방문객이 대상입니다. 캠핑을 즐기고 SNS에 사진과 함께 방문 후기를 남긴 뒤 김해관광 공식 SNS를 팔로우하고 참여 댓글을 남기면 됩니다. 김해시는 모두 20명을 선정해 관광 기념품 세트를 선물할 계획입니다. 창원시가 진해 경화역의 삼행시와 백일장을 공모합니다. 경화역이라는 글자로 삼행시를 짓거나 느낀 점을 한 줄로 적어 역에 있는 기차 전시관의 엽서에 써서 우체통에 넣으면 됩니다. 시는 매달 70명을 선정해 기념품을 줄 예정이며 기간은 오는 10월 31일까지라고 밝혔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지정하는 신규 마을기업에 거제 마을기업 2곳이 최종 선정됐습니다. 거제시는 장승포동 소재 토박이 협동조합에 유자 막걸리 제조와 판매, 그리고 체험교육을 주사업으로 신청해 신규 마을기업에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농촌체험활동과 농산물 재배키트 개발 등을 주사업으로 하는 청사초록마을도 함께 선정됐습니다.